일본어를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일본어가 굉장히 섬세한 언어라는 걸요. 쉽게 말하면 뉘앙스가 상당히 중요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게 있죠. 이건 뭐 도저히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오늘 주제인 오노마토페입니다. 우선 이 오노마토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프랑스어에 기반한 말인데 한마디로 의성어와 의태어를 합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한국식으로 읽어보자면 오노마토피아, 오노마토포이아 라고 한다고 하긴 하는데 오노마토페가 훨씬 더 발음하기 편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편의상 오노마토페라고 칭하겠습니다. 꼭 일본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 단어 하나하나 사전을 찾아보고 의미를 곱씹고 어원을 따지고 그 언어의 문화까지 해석하려 들려 합니다. 심지어 발음 하나에도 감탄하곤 하죠. 와, 이런 발음이 있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이런 느낌으로요. 그리고 도끼도끼, 키라키라, 고로고로, 피카피카 등등 일본어는 오노마토페, 즉 의성어, 의태어의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지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물에서 들리는 그런 말들이 귀엽고 한편으로는 기억에 오래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어에는 일본어보다 훨씬 더 많은 오노마토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울 때 얼마나 머리에서 쥐가 날지 일본어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일본어에는 약 4,500개의 오노마토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외우나 싶을 겁니다. 반면 한국어에는 무려 8,000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바로 한국어에는 받침과 모음, 자음, 조합이 다양해서 미세한 소리, 감정, 동작의 차이까지도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감각을 묘사할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로 평가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국어는 너무 익숙해서 공기처럼 여겨졌기 때문일 겁니다. 외국어는 어렵고 낯설기 때문에 진지하게 공부하고 의미를 찾아내지만 한국어는 그냥 나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죠. 다시 말해 우리말에는 너무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훨씬 더 많은 오노마토페를 가지고 있으니 국뽕이라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당연히 아니죠. 딱히 영양가도 없는 국뽕 채워서 뭐합니까? 대신 제가 지식을 채워드리겠습니다. 한때 야채라는 단어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몇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야채라고 말한 뒤 죄송합니다 이 지랄 떨면서 급히 사과하고 채소로 정정했던 그 논란 말입니다. 야채라는 단어가 일본식 표현이라는 이유 때문에서였는데 수많은 단어 중에 왜 하필 야채에만 그런 프레임이 씌워진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야채라는 말 가지고 태클 걸 거면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상당히 제한될 거라는 겁니다. 고작 야채만이 일본식 표현일까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철학, 경제, 연애, 심지어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셀 수 없는 표현들이 일본식 표현이고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어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보다 오노마토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요. 하나의 위안이라도 삼을 부분이 있다면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자의 원조인 중국마저 일본식 표현을 아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의 원조인 중국마저 일본식 표현을 받아들였다는 건 그만큼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 개념을 한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거겠죠. 어떠셨나요? 조금은 신선한 충격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 쓰는 말들 중 상당수가 일본식 표현이라는 사실에 분통이 터지셨나요? 그랬다면 그 충격은 아주 잠깐일 거고 분노가 올라왔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잘된 일입니다. 그 분노라는 감정을 양분으로 삼아 더 나은 가치로 바꿔내면 되는 거니까요. 결국 우리는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그만인 거잖아요. 다만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지금껏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낯설게 그리고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게 언어에 대한 진짜 애정이 아닐까요? 이왕 하는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슬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오노마토페 얘기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노마토페의 일부가 사실은 한국어에서 유래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배꼽 배가 고프다는 말인데 말 그대로 배고프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배고프다. 배고 이런 느낌으로요. 그리고 하나 더 서로 슬슬 이런 뜻인데 이제 슬슬 돌아가자 이럴 때 쓰는 말 있잖아요. 슬슬이라는 말을 일본인이 할 법
적법한 발음으로 한번 억지로 늘려보세요. 슬슬, 스르스르, 이게 서로가 되었다는 썰입니다. 저도 한국인으로서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노마토페의 일부가 한국에서 기원했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명확한 사료 및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일관된 언어 변화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학계에서 공인된 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현재로선 추측에 불과하다는 거죠. 비슷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유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언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문화는 겹치고 때로는 비슷한 감각에서 비슷한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자,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무심코 써오는 한국어에 대해 한 번쯤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은 한국어의 어떤 오노마토페를 좋아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다음 기회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또 다른 언어의 매력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일본어 과외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에 들고 저와 함께 수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적힌 이메일 혹은 인스타로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